네, 풍성한 한가위 여러분과 함께 취업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집 하반기 공채를 잡아라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네, 2부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선혜 씨. 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요? 네, 시. 될까 모르겠네요. 어떤 시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속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찌리리. 제가 해도 굉장히 어색하네요. 어쨌든 시작부터 죄송합니다. 무리수를 넣었다는 왜요? 점에 대해 사과 좋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인내와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지 꽃을 피울 수 있다. 사실은 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무리수를 좀 뒀습니다. 그렇죠. 네. 이 취업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드시고 또 울기도 하시고요. 그렇죠, 넘어지고 이런 분들도 지금 그 시간이 다 필요한 시간이다. 뭐 이런 말씀 하고 싶으신 거죠? 정리 기가 막히게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쌓아온 내공, 이분들과 함께하면 더 탐스러운 열매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취업의 마술사 우리 김성욱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요. 한가위 의상이 약간 바둑을 두기 위한 체크로 오늘 도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추석 특집 신의 한 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 네. 오늘 기대도 신의 될까요? 한 수. 네, 기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네, 신의 한 수 어떤 한 수일지. 이런 분들이 네. 바둑은 못 드세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기대해 보겠고요. 또 한 명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커리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분입니다. 취업계 마이더스 손이다. 마이더스 손.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네. 싶네요.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신현종 대표님의 제2의 독설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강연을 하든 뭐라든 독설로 많은 학생들의 긴장을 맞아요. 하게끔 해주시는데 네. 그래요. 마이너스 손이라는 말이 딱 어울려요. 통장은 마이너스인데.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마이너스 안 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독설, 뭐 쓴소리, 뭐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좀 많은 이야기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저희와 함께 오늘 또 취업에 관해서 이야기 나눌 아주 소중한 분 자리에 모셨죠. 조력자입니다. 우리 강주리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네, 옷이 화사해요. 오늘 감사합니다. 보름달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주리 씨 네, 보면은 오늘 선혜 씨랑 커플로 한번 맞춰봤어요. 그래요. 선혜 씨는 네. 노란 계열. 네. 약간 겨자색, 형광. 형광. 어쨌든 나이트클럽, 노란 계열. 클럽 가시게. 화사한 걸로 그냥 알겠습니다. 둘 다. 클럽은 아닌 걸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요, 궁금한 점 있으실 수 있죠? 그렇죠. 네, 언제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번호로 네. 언제든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보죠. 네, 요즘 이 취업 준비생들이 기업을 고를 때 예전처럼 회사 이름이나 연봉만 보고는 고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무 환경, 복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 그래요. 취준생들한테 작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외국계 기업 원래도 선호도가 높았지만 그렇죠.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네. 이 기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오늘의 기업 화면으로 보시죠. 하반기 공채 특집 외국계 기업 입사 전략. 와. 그래요. 입시 전략이 아니라 입사 전략이에요. 입사 전략이죠. 그래요. 네. 야, 좋습니다. 이 외국계 기업의 움직임도 시대에 따라 변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취업준비생들이 외국계 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트렌드를 그만큼 타는 영향이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최근 외국계 기업의 트렌드는 과연 어떤지 이 질문 안 드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김성욱 대표님. 네. 자, 외국계 기업 트렌드. 저는 그거 또 말씀드리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국계 기업, 여러분들이 통칭하는 외국계 기업은 제일 높은 기업부터 제일 밑에 좀 인원 3, 4명 있는 기업까지 여러 기업이 있다는 걸 아시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의를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트렌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기업은요. 헤드쿼터가 차이나에 있습니다. 자, 트렌드를 얘기해드리면 본사가 중국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본사가 아시아 퍼시픽의 메인은 중국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운하네요. 많이 서운한데 네. 영어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중국어 회화가 가능한 사람들을 일부러 선호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외국계 기업은 현재보다는 그러니까 미래 가능성보다는 현재에 포커싱한다는 걸 알고 취업을 준비하시면 좋고 딱 이 한마디로 제 정의를 하면 경력 같은 신입임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오늘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또 있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신현종 대표님이 보시기에 요즘 트렌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요새 보면 이제 외국계 기업 취업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 좀 얘기를 해보면은 뭐 외국계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을 좀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뭐 개인의 개성을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뭐 아무리 그래도 회사에 들어갔을 때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거나 그러면 상당히 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외적인 부분 이런 거 보고 회사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2000년대 이전에는 네네. 저희가 사실 그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이 중공업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시대에는 좀 뭐 기초 원자재라던가 네. 중간재
이런 부분에서 보통 이 진출이 많았는데 2000년대 이후에 저희가 뭐 IT, 뭐 기술 서비스 이런 부분 요즘 얘기 많죠. 이쪽에 좀 이 진출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이 외국계 기업도 국내에 좀 진출을 직접 하거나 합작을 통해 가지고 이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까 우리 그 얘기 드렸듯이 뭐 경력직 상당히 그 선호합니다. 예전부터 선호하기 때문에 또 이 한국하고는 또 다른 이런 기업 문화가 있고요. 또 상당히 성과주의가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헤드쿼터가 어느 나라냐에 따라서 이 나라별의 어떤 그런 조직 분위기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관심을 좀 가지고 이 신입직에 준비를 한다면 취업 준비생분들도 외국계 뭐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께서 미리 오늘 외국계 기업 어떤 내용 나눌지 프리뷰를 해주셨는데 뭐 방송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게 다가 아닐까. 그런 너무나 생각도 요약을 잘해주셨어요. 좋습니다. 네, 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외국계 기업 뭐 인기가 많아도 어떤 기업이 인기가 많은지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2014년 이 시간 현재 인기가 가장 많은 외국계 기업 어디일지 궁금하시는데요. 베스트 5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중 약 35% 정도가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은 어디였을까요? 취준생이 꿈꾸는 외국계 기업 베스트 5 준비해봤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만나보시죠. 5위에는 BMW 코리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자리에 올랐고요. 그리고 3위에는 애플 코리아가, 그리고 근소한 수치로 10.7%를 차지한 유한 킴벌리가 2위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에는 34.9%의 선택을 받은 구글 코리아가 자리를 장식했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인기 외국계 기업 리스트를 살펴보셨습니다. 1위 구글 코리아를 제외하고는 근소한 수치로 순위를 장식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실제로 외국계 기업으로의 취업을 생각해본 대학생들은 얼마나 될까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국계 기업 취업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 결과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90.7%로 10명 중 9명 가까운 대학생이 외국계 기업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위에는 높은 연봉이 차지했고요. 3위에는 회사의 다양한 지원이, 그리고 2위에는 해외 근무 기회 제공의 이유로 근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1위에는 파격적인 근무 환경이 35.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4위에 오른 높은 연봉과 관련해 외국계 기업 입사 시 적절한 초봉 액수로는 많은 분이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을 꼽아주셨고요. 3천만 원 이하는 단 9.6%만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듯 많은 취업준비생들 외국계 기업을 다양한 이유로 꿈꾸고 있었고 또 외국계 기업 입사 시 희망하는 연봉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준비생들은 꿈의 직장으로 꼽는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을 무엇으로 생각했을까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취준생이 생각하는 외국계 기업 입사를 위한 능력의 4위에는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꼽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위에는 성실함과 열정이 꼽혔고요. 또 2위에는 해외 문화 등 글로벌 감각이, 그리고 외국계 기업과 관련해서 1위에는 역시 우수한 어학 능력이 꼽혔습니다. 역시 외국계 기업인 만큼 대학생들은 우수한 어학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기가 좋아지는 외국계 기업, 이곳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이라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말처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또 알맞은 준비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원이었습니다. 네, 이혜원 캐스터. 아우, 조사를 아주 열심히 해주셨는데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4위였죠, 연봉. 전 연봉 보고 가는데 외국계 기업.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궁금한 건 한때 휴렛이 1등이었어요. 휴렛패커드.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구글 코리아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 구글 코리아가 1위였고 2위가 유한 킴벌리였죠. 유한 킴벌리요. 이 두 기업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네. 대표님 이유가 뭐예요? 네, 자 뭐 구글 코리아, 네. 또 유한 킴벌리. 네. 구글 코리아랑 유한 킴벌리의 공통점이 뭐냐면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다른 외국계 기업은 안 즐겁나요?
뭐 외국 기업 수준에 따라 안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부가 교대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전조에 남편이 오후에는 와이프가. 그럼 둘 다 입사를 해서? 그래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요즘 지원자들 그런 것까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국 기업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네요. 우리 신현웅 대표님, 외국 기업 이렇게 인기 많은 이유, 구글 코리아가 1등을 하는 이유 뭔가요? 유한 킴벌리도. 역시 브랜드 인지도죠. 결론적으로는요. 브랜드 인지도고요. 이 보통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 회사 이미지 메이킹이나 아니면 뭐 주가, 또 경영 공시 이런 거 무시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채용 공고 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싫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흥행 요소를 좀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 회사가 복지가 좋다, 뭐 일하기 편하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이런 그 언론에 많이 노출을 하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또 그런 걸 보고 우리 구직자들이 뭐 이렇게 선택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네. 뭐 구글 코리아 같은 경우 뭐 산에 뭐 강아지 데리고 와서 맥주 마시면서 일하고 당구 치고 이런 거 많이 정말 나오거든요. 가능한가요? 네, 그 어디죠? 그 코엑스에 가면은 네네네. 아셈타워죠. 거기에서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 그래요. 이 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성과주의에 대해서는 뭐 거의 확실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본인 책임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풀어주는 만큼 책임감이 상당히 많이 주어지는데 일단 놀기만 하고 일 안 하면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또 이제 단순하게 또 이런 회사들이 뭐 단순하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공부 많이 해서 뭐 시험지에 외워서 잘 쓰면 A 받아요. 이런 사고 갖고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뭐 창의적인 사람 뽑겠다. 뭐 이런 거 좀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진짜 그런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 좀 한번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나와 있어요. 잘 보면은요. 이거 본인이 좋아하는 커피 마시는 회사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공채 조건 얘기해 보면 안 가요. 이 올해 원래 스타벅스 근무 환경이 여러 가지가 좀 안 좋나요? 네, 이제 공채가 없었죠 옛날에. 공채가 없었는데 올해 1월에 공채가 있었어요. 공채가 있었던 이유가 요즘 뭐 저기 강릉 쪽에 가도 스타벅스 매장이 있어요. 그 전에는 춘천에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장을 넓히면서 매니저가 모자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이 올해 공채가 있었는데 잘 보면 지방 거주자 우대예요. 내용 보면은요. 그리고 바로 정규직 아니에요. 1년 동안 이 계약직으로서 이 스토어에서 근무해보고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이거든요. 이 조건 보면 지원 안 해요 아무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뭐 인지도 가지고 이 본인이 좀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예, 뭐 몇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뭐 BMW 코리아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본인 사고 싶은 차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런 좋습니다. 외교협 베스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은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뽑아줘야 가죠. 그렇죠. 그렇죠? 아, 속상하네요 갑자기. 그래요. 네. 지금부터가 진짜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 공략하는 방법들 저희가 준비를 해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외국계 기업 입사를 위해서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한 점은 무엇일지 저희가 정말 특집이라서 특집처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주리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나 영어 공부. 영어 공부? 아, 취업 준비하는 거야? 토익 공부하는가 보네? 아니, 토익은 다 했지. 나 외국계 취업하려고. 봐봐, 이 나의 글로벌한 미모를 뽐내기 위해선 외국계 기업이 딸 것 같지 않아? 아니야? 그래. 아니야. 맞아. 100% 동의. 그래, 그럼 토익 스피킹은 잘 돼가고 있어? 아니,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말인데 이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미모를 어떻게 안 될까? 제 미모를 어떻게 안 될까요? 아유, 안 되겠네요. 그래요. 뭐 연기도 되네요. 그래요. 뭐 조만간에 우리 강조리 캐스터는 칸에 간다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한가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렸다면 저희가 사과 말씀을 드릴 텐데 좋았던 것 같은데. 귀엽게 또 봐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외국계 기업 결국 영어가 발목을 잡는다. 뭐 이런 거 아닌데 주리 씨가 지금 표현한 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렇죠. 저는 네. 항상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꽁트 아닌 꽁트로 제가 질문을 지금부터 굉장히 하게 진지한 돼서 연기였는데. 네. 저는 사실 진지했습니다. 네. 네. 잘하셨어요. 네, 네. 항상 저도 사실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좀 더 표현하고 싶었는데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네.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해요. 좋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여자끼리 좋습니다. 애들이 친하니까 좋습니다. 네. 네, 자 외국계 기업이니까 당연히 뭐 영어를 많이 볼 것 같다. 그렇죠. 영어를 굉장히 네.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다. 이런 게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정말인지 누구한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할까요? 외국계 뭐, 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겠죠. 그렇죠. 인사 담당자 네. 분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영어를 중요하게 보는 건지 어떤 인재를 네. 선호하고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저희가 바로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H 외국계 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화를 드린 이유가요. 이 외국계 기업에서 정말 어떤 인재를 가장 선호하는지, 뭘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국내 기업하고 특별한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의 대부분이 영어이고 실제 외국인과의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하고 외국계 기업의 차이 중에 하나는 문화가 좀 차이 나기 때문에 위계 질서의 어떤 수직적인 어떤 구조에서 적응하는 어떤 능력과 수평적인 어떤 구조에서 조금 더 자기 개인의 어떤 역량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을 좀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어요. 영어 말하기 점수가 꼭 필요한지 이거 여쭤보고 싶고요. 말하기 점수를 제출하지 않고 면접에서 영어 구술 능력을 보여주면 과연 합격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경력직의 경우 실제 기존 업무에서 영어를 사용했다라고 이력서에 표시를 하면 업무 경력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면접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입의 경우 경력이 없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어떤 부분이 많이 참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원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서류 전형에서 영어 점수에 대한 어떤 가중치가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어 점수는 가급적 높게 받아 놓으시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요. 토익 점수는 어떨까요? 토익 점수 많은 구직자분들 목을 메고 계시잖아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토익 점수는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실제로 토익 점수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영어에 대한 어떤 구사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력상에 표시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잘한다 아니면 에버리지다 이렇게 표시한 부분을 참고해서 향후에 우리 회사에서 들어와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점수는 참고이긴 하지만 실제로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특집이니까 요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 꼭 물어보는 질문 요거 있으시면은 하나만 공개해 주시죠. 먼저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그냥 드난 급여 및 근무 조건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영어 테스트 겸 해서 저희 회사 및 현재 채용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시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달라고 보통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질문을 혹시 다 영어로 여쭤보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자분들이 외국계 기업의 정보는 물론이고 영어 실력까지 상당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 뭘 꼭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런 걸 준비해라. 조언하실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계 기업에서는 외국어,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능력을 키우시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희망하시는 회사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셔서 지원하시면은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접 전화 연결 통해서 외국계 기업 인사 담당자님께 정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걸 중요하게 보는지 자세하게 여쭤봤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계신 두 분의 전문가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정말 외국계 기업 영어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도를 둬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신윤정 대표님. 아까 우리 보통 보면은 이 외국계 기업 그러면 영어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고 아까 우리 인사 담당자분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뭐 제품이나 아니면 이 뭐 제품의 매뉴얼 그리고 뭐 작동 숙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저 회사 같은 경우는 영어로 면접을 보고 그 실제 구사 능력을 좀 보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제로 뭐 기업마다 좀 다릅니다. 이 기업마다 좀 다른데 뭐 네슬레라는 회사가 있어요. 스위스계 외국계 회사고 동서식품 우리나라 회사죠. 근데 사실 취급하는 품목이 똑같아요. 근데 뭐 마트나 아니면 뭐 편의점 이런 데가 이제 주요 고객이 되겠죠. 그런 쪽에 뭐 그 담당자나 뭐 점주분들 만날 때 영어 안 쓰거든요. 영업 관리직이지만
가서 우리말로 하거든요. 영어 쓰면 혼나죠. 그래서 이 실제로 그 회사 자체는 외국계고 외국계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는 그 직무, 업무에 따라서는 굳이 영어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네슬레 같은 경우는 동서식품하고 좀 다른 점이 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때 우리말과 영어로 된 그 두 가지의 그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것, 요 정도 차이거든요. 그래서 꼭 모든 기업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외국계 기업이 영어로 쓰는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 입사를 하려고 할 때 토익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토익이 우리가 막상 가서 비즈니스 영어를 대했을 때는 전혀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외국계 기업에서는 토익 점수에 대한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나요? 커트라인보다 이 토익 시험이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의 점수거든요. 그 약자를 따져보면. 그래서 실제로 업무 때 구사할 수 있냐 이거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보통은 홍콩이나 이런 쪽에서 보통 이메일로 주고받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서식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알고 또 전화가 왔을 때 그리고 또 아니면 보통 제품 이 B2B 하는 회사들은 박람회 같은 데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실제로 제품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 딱 그 정도까지지 페이퍼로 검증된 점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걸 잘 어필하는 거 보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외국계 기업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과 지향적 인재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보다는 결과, 수치화된 결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결과를 냈던 사례들 위주로 보여주시면 아마 인사 담당자가 평가할 때 되게 좋아하고 가급적 두 갈식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보고 갑니다. 뭐 길게 보고 이 친구 이런 게 아니라 딱딱 집어서 체킹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두 갈식으로 설명하시면서 결과를 위주로 두 갈식의 예를 좀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예를 들면 아까 그 돌코리아 바나나 얘기를 하면은 저는 필리핀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근데 필리핀 어학연수에서 저는 그냥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바나나가 어떻게 재배되는지 보러 농장에 갔는데 거기서 처음 만난 게 바로 돌코리아의 그 브랜드였습니다. 이렇게 가면 외국어도 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인식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어필해 주는 게 일석삼조네요. 그렇죠. 일타삼피 치는 거는 자, 신의 한 수인데 뭐 갑자기 고수업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일석삼조, 일타삼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뭐 하나를 이 친구가 요 하나밖에 안 하겠다고 딱 뒤집었는데 서비스 카드가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처럼. 지금 두 분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한가위 명절 대이동이니까 저희 동양화 쪽에 대해서 살짝 얘기도 해봤는데 신윤정 선생님한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방법과 방향으로 외국계 기업의 공략에 나서야지 성과가 있다. 일단 우선 경력직 상당히 선호한다는 얘기를 다시 좀 드릴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계 기업들 채용 공고를 보면 거의 경력 직원들 위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수시 채용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헤드헌터를 통해서 경력직을 그 채용 의뢰를 하면서 신입까지 같이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채용 포털 사이트 들어가고 공채의 명가 본다고 답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상당히 경력직들 면접을 많이 보던 면접관들이기 때문에 신입사원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습니다. 특히 직무 관련해가지고요. 그리고 이 면접 때 가보시면 참 재밌는 경우가 신입사원들을 몇 명 안 부르기 때문에 그 아저씨들이죠. 뭐 면접 볼 때 차 갖고 온 아저씨들하고 같이 면접 보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아요. 태워다 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면접장 갔을 때 이 경력직 아저씨들하고 같이 면접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굳이 경쟁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신입은 신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먼저 좀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국계 그 기업 HR 담당자들 만나보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안 그만둘 사람 어떻게 뽑냐? 왜냐하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대기업의 이 공채를 좀 피해서 뽑는 경향이 있거든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러면 이제 뽑아놓고 일 시키다 보면 이제 자소서를 쓰고 있죠. 대기업 공채 때. 일할만 하면 간다. 그렇죠. 이제 신뢰감이 훅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당히 그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신뢰가 많이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회사 이 직무에 관심이 있고 대기업의 공채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자리에서 일부러라도 조금씩 표현을 해주시는 게 취업을 좀 하시는데 좋은 결과를 받으려면 그렇게 좀 하셔라. 이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필을 각인을 시키는 것과 그리고 사실 말이 수시 채용이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공채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외국계 기업의 면접 보면요. 우리나라 면접이 상당히 세분화돼 있어요. 뭐 1차 면접, 뭐 2차 면접 아니면 뭐 중간에 뭐 합숙 면접, PT 면접, 이색 면접 상당히 많아요. 또 뭐 구조화
유아 면접이다, 뭐 인바스켓 면접이다 하면서 이런 그 정량화된 툴로 면접을 보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의외로 딱 한 번만에 면접 보고 딱 그냥 뽑는 사례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할 준비가 돼 있고 자세가 돼 있고 안 그만둘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바로 뽑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절차들 이런 거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채용 진행한 델코 코리아 배터리 회사죠. 이 회사도 상당히 큰 회사인데 딱 한 번 면접 봐요. 네, 이런 회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대표님, 우리나라는 이 수시 채용이라고 하죠. 그러면 사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뽑기 위한 장치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관심을 표현하고 정보를 찾고 그런 사람들이 수시 채용 때 합격할 확률이 높은데 외국계도 그런 열정을 보기 위해서 수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열정보다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 계속 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관심 없는 학생들은 이 회사 안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리서치 능력, 이 구인 공고를 검색하는 능력이 곧 외국계 기업 취업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보통 아까 얘기 드렸지만 그냥 되게 귀찮아요. 이런 채용 정보를 찾고 하는 것들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거르는 거고요. 사실 이런 그 돈을 좀 지불해서 이 메인 광고에 채용 공고를 올리면 너무 많이 들어와요. 하루 딱 올려놓으면 막 몇백 개, 몇천 개씩 이력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업무상 좀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뽑지 않는 이런 경향도 좀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럼 두 전문가께 한마디씩 핵심 팁, 저희가 특집이니까 또 핵심 팁 같은 거 안 여쭤보면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서운해하세요. 들어봐야죠. 핵심 팁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기업 이것만은 꼭 알고 도전하자 이런 팁 하나 뭐가 있을까요? 자, 외국계 기업은요. 자격 요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요? 자기네들 그 박스 안에 뽑을 사람을 놓고 거기에 맞는 애들을 대입해서 뽑지. 아까 열정 얘기하셨는데 열정이 좋아서 안 뽑을 사람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툴이 정해져 있는 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무조건 뽑는다. 거기에서 딱 요게 맞아. 다 맞았을 때 걔를 뽑는 원하는 거죠. 모집 요강 같은 걸 다 채워놓은 사람만이 뽑힐 수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모집 요강이 없으면 본인이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편한 게 외국어 구사 능력이에요. 그렇군요. 제가 지멘스 채용을 제가 이제 담당을 했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학벌은 좀 덜 봅니다. 나이도 조금 덜 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많은 지원자는 외국계 기업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덜 본다고 하면 몇 살까지 허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외국계 기업은 30세까지는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남자는 30세 넘어가면 안 되고 여자는 27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개념보다는 그거보다는 좀 룰이 좀 폭이 넓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좀 부담되는 분들은 외국계 기업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틀 안에서 맞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괜히 혹시 안 될까 그런 미련은 버리시고 거기에 맞는 그리고 라이센스 위주로 채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그만큼 외국계 기업들은 객관화해서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가야지 주관적이거나 정적인 이미지로 도전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도 30세가 넘으면 안 뽑는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뭐 그런 이제 않죠. 카더라 통신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외국계 기업은 좀 더 그보다 더 완화하고 러프하다. 범위가 약간 범위가 넓다.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현종 대표님 또 깨알 팁 한번 던져주셔야죠, 특집으로. 일단 외국계 기업 잘 보면 산업재를 취급하는 B2B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B2B를 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고 취급하는 품목이 대부분 뭐 중화학, 화학, 반도체, 중공업 이런 쪽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대기업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직무상 좀 대기업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고 또 출장도 잦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사실 좀 남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 B2C를 하는 외국계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뭐 화장품 이쪽에선 뭐 압도적이죠. 그래서 이런 그 B2C를 좀 많이 취급하는 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여성의 소비 심리가 소비 매출의 가장 그 근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취급 품목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 직원을 상당히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을 선택하실 때 복지가 좋다, 사람을 존중한다 하더라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이 회사가 실제로 취급하는 품목이 어떤 제품인지 이런 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이 취업 전략을 짜는 게 좋겠고요. 이 어떤 그 내가 회사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 일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계 기업 잘 보면 잡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업무 능력을 명확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맞는지 하나라도 모자르면 일단 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 먼저 확인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아봤는데 외국계 기업이 국내 다른 기업하고 근무 환경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역량도 좀 차이가 있지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이 단순히 연봉이나 복지 상황을 체크해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기질이나 역량이 어느 쪽에 맞는지 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외국계 기업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외국계 기업 못지않게 요즘 굉장히 핫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기업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반기 공채 특집 공기업 공략 프로젝트. 그래요. 이제 공기업이네요. 공기업 네. 얘기로 왔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요. 네. 공기업의 근속 연수가요. 15년으로 대기업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공기업이 그만큼 일하기가 괜찮다. 네네네. 그러니까 인기도 많다.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도 조사 결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서울대학교 재학생 10명 중 4명이요. 그러니까 40%죠. 네네. 40% 학생이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거 먼저 짚고 한번 저희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 예, 이 공무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공기업하고 공무원하고 같은 공짜가 들어가니까요. 굉장히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네. 네. 자, 안정성? 안정성이죠. 제가 그렇죠. 정확히 맞춰주셨는데 그래요. 왜 공공기관, 공기업을 선호하냐면 안정성이죠. 근데 우리 취준생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이제 공기업 경영평가가 들어갑니다. 네. 실적이 부진하면 보너스도 깎고 또 인원 구조 조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과는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공기업이라고 해서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해입니다. 기업별로 근무 환경, 연봉 이런 것도 천차만별이고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진입 난이도 들어가기 쉽고 어렵고 이런 것도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요. 자, 취업 준비생들이 선호하는 공기업 어딜까요? 베스트 5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높은 실업률과 경제 악화로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싶어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 중 50%에 가까운 43%가 공기업을 희망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지난 2009년에 비해 10%포인트나 증가했다고 하니 공기업 입사 경쟁률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공기업 중 어떤 공기업들이 취업준비생들의 선호를 한몸에 받고 있었는지 그 순위와 인기 이유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취준생이 선호하는 공기업 순위 5위에는 한국무역협회가 올랐습니다. 4위에는 금융감독원이, 그리고 3위에는 한국표준협회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한국석유공사가, 그리고 대망의 1위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올랐습니다. 공기업에 취업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4위에는 적성이 잘 맞는다는 이유가 올랐고요. 또 3위에는 전공 분야에 대한 반영이, 그리고 2위에는 근무 여건의 만족, 그리고 대망의 1위에는 직업의 안정성이 꼽혔습니다. 역시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한 점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청소년 역시 공기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이 꿈꾸는 직장과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에 대한 201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3위에는 공기업이 올랐고요. 그리고 2위에는 대기업이, 그리고 마지막 1위에는 국가기관이 올랐습니다. 청소년 성별에 따른 선호 직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위에는 남녀 불문하고 공무원이 꼽혔습니다. 그리고 2위로는 여성은 외국계 기업과 전문직을, 그리고 남성 청소년은 대기업과 공기업을 꼽았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는 청소년도 국가기관과 공기업을 희망하고 또 남녀 불문하고 모두 공무원을 제일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취업을 당장 앞둔 취준생과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렇듯 공기업과 공무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이혜원이었습니다. 네, 이혜원 캐스터가 이 공기업 선호도 조사를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인상적인 것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취업 준비생들이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석유공사 이런 곳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연료 어떤 이유 자원 때문에? 그쪽인데. 이게 일단 한국가스공사 가면 우리 집 가스비가 안 나간다는 착각, 뭐 석유공사면 내 차에 기름을 공짜로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착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네.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요, 네. 어떤 석유 시추나 가스 시추 이런 또 도전적인 거 좋아하는 애들이 또 요즘 많이 갑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국표준협회 같은 경우는 스펙을 잠깐 합격자 스펙을 뭐 공개해드리면 거의 상위권 대학 서울대 위주로 뽑고 있고 900점 이상의
투기사입니다. 원기사, 투기사 이게 원탁의 기사가 아니라 기사 자격증이 2개 이상인데 자 이런 기업들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 신영 대표께서 그 지방 이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공통점이 지방 이전 계획이 없네요 별로. 일단 제 눈에 안 띄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연봉이 높네요. 지금 그리고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게 가스, 석유. 한국표준협회가 어떤 기업이냐면 우리나라 ISO 9001 이런 걸 인증해주는 베스트 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가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연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연봉의 공기업 중에 제일 높은 데 어딘가요? 저는 뭐 지금 기준으로 코트라? 네, 저는 코트라라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한국전력은 많이 나죠. 요즘 제일 두드려 맞고 있는 주택공사 뭐 이런 데가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주택공사도 그 공기업 그 평가에서 밑으로 많이 까였기 때문에 옛날 자료를 보셨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네 뭐 이랬었거든요. 평가에서 많이 떨어졌죠. 트렌드에 제가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은영 대표님 지금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 1위인 이유 뭐 같은 의견이신가요? 일단 뭐 현실적이죠. 일단 뭐 최고의 공기업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뭐 이유도 없죠. 당연히 한국은행이죠. 종결자죠. 한국은행이 최고인데 뭐 사실 이 미국 같은 경우도요. 이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취업 선호도가 높고요. 급여도 많이 줍니다. 뭐 쉐브론, 뭐 엑선모빌 이런 회사들 상당히 급여 높고 미국 대학생들도 가고 싶어하는 회사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고 싶어요. 이런 에너지 관련 기업들, 석유공사라든가 뭐 가스공사 이런 쪽에 좀 많이 좀 지원을 한다. 좀 넓고요. 그리고 또 잘 보면은요, 이 해외 자원 개발 같이 좀 다른 데는 국내의 그 내수의 그런 기간 산업을 좀 담당하는데 가스공사나 석유공사는 해외의 어떤 자원 개발까지도 하기 때문에 업무 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선호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뭐 표준협회는 역시 그 지방 이전 안 합니다. 이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이전해도 대구입니다. 대구 괜찮죠? 막 이상한 데 안 가니까. 그리고 뭐 표준협회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뭐 우리 KS 마크 많이 보셨죠? 제품에. 그거 인증도 해주는 기관이고요. 이 금융감독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감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한다 이렇게 좀 소위 파워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들 꼭 보면 기업 정보 분석할 때 뭐 다트라는 데 꼭 들어가요. 그거 관리하는 데가 금융감독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쪽에 본인들이 보통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하죠. 이런 데는 그런 공시정보나 회계자료 전부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선호도가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무역협회 상당히 좋죠. 코엑스 가시면 54층 멋진 빌딩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한국무역협회거든요. 기타. 위치가 좋아서 아마 또 지방 안 가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아마 여기 상당히 선호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순위권에는 좀 없지만 한국조폐공사 이런 데를 좀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돈을 순위권이 없더라고요. 돈을 만지니까. 저는 기훈씨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 근속연수를 나왔거든요. 이 근속연수가 조폐공사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또 주희 씨가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네요. 근속연수를 알고 계시네요. 근속연수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우리 김성욱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조폐공사의 근속연수 뭐 한 20년 되나요? 발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속연수가 지금 뭐 길다라는 건 뭐냐면 업무 강도가 그만큼 높지 않다라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 조폐공사 업무 강도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경영평가 요즘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도 아마 옛날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근무 강도가 높아지고 모 공기업 같은 경우는 뭐 밤 12시 넘기는 건 이제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편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공기업 간다. 옛날 얘기인가요? 6개월 만에 퇴사합니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각오를 좀 하고 가셔야 되겠군요. 좋아요. 좋습니다. 대기업, 공기업 모두 정말 취업 준비생들의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 과정은 어떨지, 진행 과정은 어떨지 또 궁금하시거든요. 신현종 대표님, 이 채용 과정이 대기업, 공기업 좀 비슷한 거 아니면 다른 점이 있나요? 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보통 면접 질문의 이 수준이 대기업이 좀 셀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합니다. 이 공기업이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또 이 기관마다 전부 준비할 게 많고요. 그냥 적당히 내가 말 잘하니까 내가 네이버만큼 말하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해가면 절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기업은 사실 단독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 기획재정부, 정부랑 같이 항상 이 돈에 대해서 서로 봐가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을 많이 뽑을 수도 없고요. 인력이 남는다고 해서 뭐 자르지도 않습니다. 이런 그 정부의 어떤 이런 그 조직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실 그 인건비, 복리후생비, 기업 운전자금, 뭐 사람 뽑으면 전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이 더 좋기 때문에 더 뽑고
이런 인재가 있어서 더 뽑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미리 계획이 되어 있는 대로 채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있겠고요. 네. 또 아무래도 예산이나 어떤 기획 운용 이런 것들이 뭐 연도별로 진행되고요. 또 모든 그런 집행 내용이 또 사실 뭐 국정감사 이런 데 전부 나오거든요. 뭐 책으로 이렇게 준비돼서 저희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채용이 주로 하반기에 몰려있는 특징이 있다. 요거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취업준비생이 많이 선호하는 기업들 그만큼 들어가기가 그만큼 힘들어지지 힘든 것이 아니겠나. 몰리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공기업 취업 성공을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 우선 공기업 준비하는 우리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떠도는 일명 카더라 통신. 요거에 대해서 또 주리 씨가 야심차게 준비하셨죠? 네, 이번에도 제가 레드카펫을 한번 밟아보고자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실까요? 200개가 넘는 전 세계 국가 중에 대한민국에는 3대의 덕을 입은 특별한 청년들이 나타났다. 2014년 대한민국 취업시장에서 선택받은 그들은 누구인가?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에 들어간 그들. 대로라는 학벌은 기본. 학점과 토익 점수를 곱해서 최하 3,600점. 막강 스펙으로 무장한 그들. 정말 공기업에 입사하려면 학벌, 학점, 토익 그렇게 중요한가요? 공기업 입사를 위한 신의 한 수 알려주세요.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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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 제가 부끄러워 방송을 못 하겠네요. 자, 귀여운데요? 귀여워요? 한수 따라하고 싶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수, 저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먼저 해보시고.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한수, 한수, 한수 이렇게 하니까 야외 같은 아기들이 모여서 보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아이들은 박수를 치고 계신 옆에서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 스튜디오 분위기가 우리 주리 씨 덕분에 확 밝아졌습니다. 네. 자, 토익과 학점을 곱해서 3,600점이 넘어야 한다. 지금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영상 중에. 그럼 얼핏 생각해도 900점이랑 4점 만점에 일단 주리 씨 지금 막 계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계산하기도 싫습니다. 두 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저는 뭐 일단 계산이 안 되고요. 그래요. 어떠세요, 선혜 씨는? 그러니까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3,600이 되려면 900 곱하기 4잖아요, 딱. 어마어마한 공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잘한 여자네.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자, 토익 학점 이런 스펙들이 일단 갖춰져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카더라 통신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건 이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기업. 이거 진짜 이런 걸 확인하고 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말씀 좀 해주시죠. 진짜인가요? 예, 진짜인데 아까 그 진짜라고요? 기업 표준협회 아까 900점 거의 다 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정답들을 가지고 뽑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소개서에도 정답을 두고 뽑습니다. 표준협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표준협회 필요한 그 가점 받는 역량이 뭘까요? 리더십일까요? 팀워크일까요? 표준협회? 어렵네요. 리더십. 리더십 하세요. 팀워크 할게요. 그래요, 리더십. 팀워크. 좋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하시는데 자 거기 서류 전형관에 지침서에 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리더십 위주의 혼자 회장이나 동아리 회장을 했던 그런 걸 표현하는 사람은 감점시켜라라고 오히려? 서류 전형관한테 이거 옛날 얘기니까 좀 드릴게요. 옛날 작년 얘기입니다. 감점 때리라고 옵니다. 그렇게 옛날은 아니네요. 네, 그렇게 이전은 아니에요. 작년이죠. 그렇게 해서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900점 이상, 아까 투기 이상 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표준협회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일단 점수는 무조건 따놓고. 자, 근데 공기업도 상위 공기업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류 전형 안 하고 무조건 바로 직무적성 검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기업도 있기 때문에 또 연인 채용을 하는 공기업도 있네요, 그렇게. 그렇죠. 스펙이 부족하면 산업인력공단이나 남동발전이나 이런 쪽을 활용하시면 좋고 스펙이 내가 높다 그러면 표준협회나 좀 상위권 공기업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신은종 대표님한테도 여쭤봐야죠. 공기업 들어가기 위한 스펙 나열 한번 쭉 해주시죠. 제가 어두운 얘기를 계속 했는데 밝은 얘기 한번 주시나요? 강주리 캐스터께서 밝게 해주셨는데 다시 좀 어둡게 좀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스펙이 높은 이유가요. 사실 스펙이 높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합격하기 때문에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이 낮은 사람은 지원도 안 해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 정도 공기업 가려면 이 정도 했다더라 이런 걸 듣거든요. 그래서 졸업 이후에 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스펙을 높여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스펙자가 들어가는 회사다 이렇게 좀 저희가 보겠고요. 그리고 직무적성 검사, 뭐 필기 시험, 이 페이퍼로 볼 수 있는 시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 고스펙을 쌓아두고 이거 공부를 한 친구들이 보통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점수가 잘 나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이 공기업 같은 경우 이런 필기 시험이 뭐 50문제다. 그럼 사실 한 48개, 49개 맞아야 붙습니다.
있습니다. 뭐 꽈락이 있어가지고 누구는 떨어뜨리고 누구는 붙이고 이런 케이스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상당히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출신 학교가 좀 재밌어요. 보통 공기업들 채용하고 나서 한 100명 정도 뽑았다 이렇게 보면 출신 대학교 명단을 쭉 보면은요. 대학 종류가 한 70개 정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꼭 무슨 좋은 대학이라고 뽑는 거 굳이 아니고요. 또 뭐 대학이 좀 지방에 있고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해서 안 뽑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희망을 주기 아주 좋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작년에 한 명 갔고 재작년에도 한 명 갔으니까 올해도 내가 1등 하면 되나? 나들 되죠. 그러니까 뭐 어디 공사에 가고 싶다. 그 학교에서 가고 싶은 학생들 쭉 모아가지고요. 네. 다 이렇게 제거하면 본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스펙이 중요하죠. 스펙이 네. 중요하지만 준비된 학생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스펙이 높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봐도 될까요? 공기업은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좀 어느 정도 준비돼 있어야죠. 돼 그냥 있는 사람만? 지원 딱 했는데 우연하게 지원을 했는데 서류를 붙었고 가서 나를 잘 봐줘서 면접관들에게 이쁨을 받았고 뭐 운이 좋게 합격하였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운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카더라 통신 맞는 얘기네요,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는. 공기업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이 네.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다. 훨씬.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공경 입사에 관한 두 번째 카더라 통신 또 주리 씨가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게 이번에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조금 이제 좀 두려움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쯤 되면 좀 기대가 되시지 않으세요? 그래요, 기대도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기대돼요. 네. 아니신 것 같은데, 네. 뭐 긴 말보다는요, 먼저 영상을 보실까요? 네. 열고 공기업 올해는 반드시 입사한다. 아자. 열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 너는 족보도 없냐? 이 많은 책을 언제 다 읽어? 나 김도연, 뼈대 있는 김유신 장군의 후손. 취업 준비 같은 거 그냥 족보로 한 방에 끝이라고. 너 왜 이래? 나도 족보 있어. 강감찬 장군 몰라? 취업 못하겠네. 무슨? 요즘 대세는 이순신 장군님이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어. 이거 모르니? 몰라. 됐어. 비켜. 나 공부해야 돼. 저에게는 아직 12권의 문제집이 남아있습니다. 빨리 봐야지. 공기업 필기 시험이 만만치 않다던데 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네. 열공 이렇게요. 여기 톤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 한수나 열공이나 그죠? 님이 연기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오는 모든 우리 제작진 및 스태프들이 네. 굉장히 저희를 곤욕스럽게 합니다. 맨 마지막 얼굴은 우리 PD의 얼굴이었는데 왜요? 그래요. 귀여웠는데? 뭐 다 귀엽다고 말씀하세요. 진짜 귀여웠어요. 너무너무. 네. 열공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럴까요? 네. 보고 갈까요? 보고 가죠. 다들 별로라고 하시면 아니야, 열공은 아까보다 낫어요. 괜찮았나요? 학점보다. 예. 시작. 열공. 이거 봐요. 화이팅! 이거 봐요. 톤은 귀엽네요. 똑같아. 귀엽네요. 귀엽죠? 좋습니다. 네. 네. 자, 공기업에 관한 카더라 통신 두 번째 봤는데 네. 맞아요. 진짜 고시 공부하듯이 준비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요. 공기업 들어가려면 이렇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필기 시험이 진짜 어렵더라. 이런 말 많거든요. 신에게는 진짜인가요?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네. 뭐 12권의 문제를 풀어도 못 들어가죠. 네. 필기 시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뭐 전공 필기 시험 이런 거 사전에 보거든요. 보면은 뭐 잘 보면요. 기능사 수준의 시험 이렇게 써 있어요. 뻥입니다. 응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한 기사 수준은 된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훨씬 더 세다. 훨씬 더 세다. 네, 이런 네. 얘기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공통 역량 그리고 뭐 직무 역량 이렇게 해가지고 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픽 같은 그 스피킹 테스트를 외부 네. 점수를 인정하지 않고요. 현장에서 보게 해갖고 거기서 나온 점수를 인정하는 이런 공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공부가 좀 필요하고요. 또 이 커트라인 아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시험을 보고 나면 그 점수에 몇 점 이하는 탈락한다 이런 게 좀 나와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평가한다는 거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요. 네. 직무마다 좀 다릅니다. 이 공기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일반 상식 부분을 시험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네. 상식 그러면 그냥 뭐 상식책 하나 본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뭐 사실 출제 분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법률, 경제, 경영, 뭐 금융, 또 뭐 인터넷, IT, 정보통신 정말 넓습니다. 네. 어디서 나올 줄 몰라요. 그래서 특히 또 거기에다가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나 논술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본인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필력도 좋아야 되고요. 또 면접에 가면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라든가 다른 복합적인 면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 스터디나 이런 데서 알고 있는 모든 면접 방식을 진짜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공기업이에요. 예. 그러면 차라리 고시 공부를 다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고시보다 매력이 또 있겠죠. 저는 별 매력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논술에서 인적성까지 뭐 첩첩삼중이라는 말이 딱 여기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있어야겠죠. 이거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있죠. 힘들어집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 신의 한 수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자, 필기 시험은 필기 전형은 아마 요즘 하반기 공채 때문에 학생들 막 하루에도 몇 개씩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자, 필기 전형을 준비하실 때는 필기 시험을 준비할 때는 같은 과목 위주로의 기업을 엮어가지고 과목을 준비하시면 몇 개라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과목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유사한 뭐 경제나 법학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준비해놓고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면 아마 하나라도 더 쓰시지 않을까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논술과 인적성 검사의 어떤 비중, 대응법? 자, 저 논술 먼저 딱 얘기를 해드리면 서론 결론 딱 쪽집게로만 얘기를 드리면 서론 본론 결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거 근거 없는 그 논술을 쓰시면 100% 불합격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인성 검사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니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예. 자, 공기업에서 인성 검사는요. 인성 검사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떨어뜨린 왜 요인이 보나요? 인성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체크하는 건데 아니, 보기만 하기 위한 잘 보세요. 네. 자, 인성 검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면접관 옆에 붙여주죠. 이런 사람은 면접 봐도 떨어뜨려라. 그게 뭐냐면 진실도 오류, 거짓 반응이 일어난 사람을 떨어뜨립니다. 그게 바로 인성 검사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답 찾기가 아니라 솔직하게 작성하시는 게 인성 검사의 합격 포인트. 신뢰 들어가죠. 신뢰도입니다. 네. 인성 검사를 하면 사실 또 면접과 연관이 사실 될 것 같은데요. 면접은 어떤가요? 좀 창의적인 것보다 좀 이렇게 우직하고 그래요. 스탠다드한 분을 선호를 할 것 같거든요. 사실 이거, 저처럼 이 끼가 넘치는 분들은 좀 숨겨야 하나요? 이것도 사실 카더라 통신 중에 하나인데 자 그렇다면은 공기업에 저희 지금 여기 3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리 씨, 선혜 씨, 저 셋이 있는데 저희 셋은 공기업에 좀 어울리나요? 아니면 어울리지 않나요? 자, 제가 볼 때는 세 분 다 공기업에 딱 어울리는 면접관으로 볼 때 인상을 갖고 계신 게 뭐냐면 도전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 다닐 수 있는 안정성, 기업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오래 다닐 수 있다라는 평가가 또 갑니다. 관상은 아닙니다. 관상 관상 보신 거 저희가 사실은요. 저희 직업 방송에 제가 제일 오래돼서 송혜고요. 우리 주리 씨가 허참 선생님이시거든요. 선혜입니다. 선혜 씨가 허참으로 통하고요. 네. 저희가 제일 오래됐어요. 저희 안정적이네요. 그러면. 아, 그러네요. 잘 보셨어요. 얼굴대로 나타나는 얼굴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재밌네요. 좋습니다. 얼굴에 나타나는군요. 네. 자, 신현종 대표님한테도 면접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요.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합격 사례도 좋은데 불합격 사례가 혹시 그렇죠. 있을까요? 항상 어두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합격 사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한 에너지 공기업인데요. 지원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 PT 면접이 있다고 좀 얘기를 들어가지고 보통 PT 면접 한 질문 2개 나오고 그중에 고릅니다. 보통은요. 고르는데 시사 상식만 죽어라 공부했죠. 그래서 뭐 몇 달치 뭐 뉴스를 리딩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발표하고 이런 그 스터디까지 해갖고 진짜 열심히 준비해 갔죠. 근데 이 실제로 가니까 문제가 이런 게 나왔어요. 본인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된다. 근데 누구나 알 수 있는 뭐 유명인, 뭐 연예인이나 뭐 정치인 뭐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4명 정도를 어떻게 섭외할 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섭외해서 어떤 시너지를 발휘해서 이런 자기가 어떤 업무를 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봐라. 이게 PT 면접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공부했던 거랑 전혀 상관없이 지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게 나와서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런 그 조직이 어느 정도 좀 사회적 공익성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가 잘 알고 있다. 좀 이런 사람을 많이 선호했는데 최근에는 좀 이 일반 기업처럼 좀 기업가적 마인드 좀 갖고 있냐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뭐 아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어울리십니까? 제가 볼 땐 딱 1차 면접까지예요. 왜냐하면 열린 채용이죠. 입구 열려 있죠. 출구 안 열려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그 상당히 조직 문화나 이런 거는 겉으로 표방할 때 상당한 이미지 메이킹이 돼 있습니다. 되게 창의적이고 막 구글 코리아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조직 분위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잘 맞는지 또 면접에서도 너무 튀지 않게 눈에 뛰면 좋은데 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갖고 면접 준비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공기업에 대한 떠도는 이야기, 일명 카더라 통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번 짚어보면서 공략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공기업, 이것만은 알고 도전하자. 핵심 대응 팁. 오늘 특집이니까 오늘 팁 정말 알차고 강한 팁 나올 거라 예상해봅니다. 우리 김성욱 대표님. 네. 저는 솔직히 오늘 이 자리가 공기업에서 면접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진짜 핵심 팁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공기업 채용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첫 번째 아까 우리 신영동 대표께서 얘기하셨지만 지역 할당제를 노리십시오. 자, 지역 인재한테 가산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공기업은요 기본기를 일단 중시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튀지 말라라는 얘기처럼 기본기를 중시하시고 채용의 공정성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스펙에 너무 쫄지 마시고 공정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좀 지원해봤으면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자, 아까 말한 대로 인재 채용의 흐름이 변화됐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안정적인 부분보다는 혁신적이고 일반 기업화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 본인이 어떤 걸 개선했던 사례들 위주로 풀어주시면 좋고. 자, 요 얘기는 여성 지원자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올해 공기업, 내년대 상반기 공기업 남성 위주로 많이 채용을 할 겁니다. 왠지요? 이유는 뭔가요? 이건 좀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공기업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